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운동 좀 배우세요. 진짜 약해 보여요. 크크. 그 말을 한 아이는 3일 뒤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가을 충청남도 천안 S소년원의 새벽 복도에 낯선 운동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왔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복도 한쪽에서 청소를 하던 생활지도 교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 164cm, 몸무게 51kg의 날씬하고 단아한 체형의 여성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은아, 36세.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였습니다. 은하의 첫인상은 조용함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운동복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왔네. 3일 안에 울려버릴걸. 이번엔 느낌이 좀 다른데? 어떻게 할까? 아이들의 시선 속에는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온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다가 점점 지쳐가며 결국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아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에 몇몇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조은아입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아이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은하를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조은하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체육을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하세요. 아이들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은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교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은하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조 선생님, 여기 아이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처음이 중요해요. 특히 체육 시간엔 더 거칠어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10년간의 선수 생활과 3년간의 지도자 경험이 그런 통찰력을 길러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소년원 기숙사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첫 체육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소년원 운동장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첫 체육 시간이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아이들의 표정은 어딘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오신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조은하가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운동해 보겠습니다. 은하의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17세 제이였습니다. 소년원에서도 손꼽히는 말썽꾸러기였죠. 선생님, 이거 태권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제이가 과장된 동작으로 태권도 품새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태권도라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춤에 가까웠죠.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은 일부러 엉터리 동작을 하며 은하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뒤쪽에 있던 유리가 몰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6세인 유리는 평소 소셜미디어를 좋아하는 아이였죠. 은하가 당황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재밌겠다. 선생님 당황해하는 거 찍어서 올려야지. 유리는 조심스럽게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장난치는 모습과 함께 은하의 반응을 담으려 했죠.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이야, 정말 태권도에 관심이 있구나. 은하가 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이는 순간 움찔했지만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네, 완전 관심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럼 진짜 태권도가 어떤 건지 보여줄까? 은하의 말에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유리도 핸드폰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별다른 동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몸풀기부터 해보자. 다들 줄을 서봐. 아이들은 실망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준비 운동을 하자니 말이죠. 장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유리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소년원세 체육선생님 첫 수업 현장이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약해 보인다 키읔키읔. 저 선생 울 듯. 애들이 완전 우습게 보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다른 영상을 올린 것이었죠. 10년 전 세계선수권 결승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한 여성 선수.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전설의 태권 여왕 조은아, 조용히 소년원 교사로 전직. 아이들은 핸드폰 화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 선생님이 세계 챔피언이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소년원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어젯밤에 퍼진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계선수권 결승전에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조은아의 모습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진짜 저 사람이 우리 체육 선생님이야? 제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있게 조롱했던 그 선생님이 세계 챔피언이었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왔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유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조롱 영상의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저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 같은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조은아가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장난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고 궁금한 시선들만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의 인사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장난쳤던 바로 그 아이였죠. 선생님, 진짜 태권도 하셨어요? 은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던 것 같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 선생님이 정말 세계 챔피언이었던 것이죠. 그럼 저희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유리가 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을 조롱하던 바로 그 아이가 이제는
간절한 눈빛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한참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볼래? 그 순간 운동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진짜 배움에 대한 열망이 떠올랐거든요.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진짜 시작해보자. 은하가 간단한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수업이었죠. 아이들은 하나하나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장난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그래, 그렇게 해. 은하의 지도를 받으며 아이들은 처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진짜 운동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가르침이라는 것을 받아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록 기본 자세만 배웠지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내일도 가르쳐 주세요. 진짜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자.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체육 시간이 기다려지는 마음이었죠. 3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체육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은하의 지도 아래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차분한 선생님이 그 영상 속의 강한 모습과 같은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그날 오후 운동장에는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 콘크리트 블록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보여줄게. 은하의 말에 아이들이 모두 집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설마 그 벽돌을?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은하가 벽돌 앞에 서서 천천히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분했던 선생님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변했죠. 이건 힘이 아니라 집중이야. 은하가 말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운동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순간 은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탁! 맑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벽돌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맨손으로 벽돌을 쪼갠 것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이들의 눈에 진짜 존경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봤던 그 실력이 정말이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특히 제이는 완전히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런 사람한텐 괴롭힘 같은 거 못하겠네. 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우습게 봤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은하는 벽돌 조각을 치우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벽돌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유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굴 이기려 하지 않아. 자기 감정을 이기는 거야. 은하의 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도 결국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잖아.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하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6세인 민서는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매일 연습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 은하의 말에 아이들이 진지해졌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저희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제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진짜 시작해보자. 힘든 걸 각오해야 해. 은하의 말에 아이들은 모두 네. 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에는 새로운 인사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랑 훈련했어? 뒤로 안 물러났지.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은하와 함께 훈련하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단단해졌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리였습니다. 16세인 유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죠. 나는 괜찮아. 별로 힘들지도 않고. 유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자신만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척, 무관심한 척 했죠. 그런 유리를 은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척하는 아이가 사실은 가장 아픈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 기숙사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복도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야간 순찰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유리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한 척하던 그 아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유리야. 유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급하게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유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한 척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유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유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말이죠. 한참 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냥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저버릴까봐. 그래서 먼저 공격했던 거예요. 먼저 밀어내면 버림받는 것도 덜 아플 것 같아서.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마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버리고 갔어요. 아빠도 새 가족 만들고 저는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유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무서우니까 가까이 안 왔어요. 그럼 저도 더 나쁘게 굴었어요. 어차피 떠날 거면 빨리 떠나라고. 그런데 정말로 다 떠나더라고요. 은하는 조용히 유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저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리의 고백에 은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겨우 16살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당해 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저렸습니다. 은하가 가만히 유리에게 다가가서 포옹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안 버릴게. 은하의 말에 유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약속이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나쁜 짓 해도 안 버리실 거예요?
안 버려. 그리고 유리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무서웠던 거잖아. 선생님, 내일도 같이 운동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날 밤 유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유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벽을 치고 공격적으로 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고백 이후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진짜 마음을 나누려는 시도들이 생겨났죠. 무엇보다 은하와의 훈련이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서 진짜 변화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사이에 새로운 인사말이 생겼습니다. 야, 선생님이랑 훈련했어? 뒤로 안 물러났지.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워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이제 몸으로 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특별한 시간이었죠. 오늘은 분노를 참는 법에 대해 배워볼까? 은하가 아이들을 동그랗게 앉게 한 후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화가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 지르거나 뭔가 때려요. 제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욕해요. 유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솔직해진 모습이었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기분이 들어? 더 화나요. 그리고 후회도 되고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아. 화를 화로 푸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더 커질 뿐이야. 은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멈춰.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쉬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지금 내가 정말 화나는 이유가 뭔지. 그럼 화가 사라져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화에 휘둘리지는 않게 돼. 화는 감정이야.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지. 다음 주에는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 본 적 있어요? 은하의 질문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욕만 했어요.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바보 같나? 유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꿔보자. 매일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줘. 작은 것이라도 잘한 일을 하나씩 찾아서 칭찬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상대를 이기지 않고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야. 상대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를 생각해봐. 정말 상대방이 미워서일까? 아이들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가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먼저 공격했던 것 같아요. 민서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맞아.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이나 상처와 싸우는 거지. 은하의 말에 아이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화를 내고 싸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상대방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방법을 찾아봐.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에게 진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화났던 거였구나. 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싸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제이, 유리, 민서, 수진 모두 각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은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졸업식 전날 은하는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을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가을 하늘 아래 4명의 아이들이 은하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이 맑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습니다. 오늘이 너희와의 마지막 수업이야. 은하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유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6개월 전 강한 척하며 벽을 쌓았던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가 있었죠. 응, 마지막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너희들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은하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기억해요. 저희 정말 나빴죠? 제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 그냥 아팠던 거야.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지. 은하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였던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치유됐어. 그리고 강해졌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은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약속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 지키는 사람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너희들은 이미 증명했잖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봐. 이제 너희들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야. 은하가 한 명씩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이야, 너는 이제 화가 나도 주먹이 아니라 말로 해결할 수 있게 됐지? 네. 화가 나면 일단 숨부터 쉬어요. 유리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지? 네. 무서워도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민서야, 너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지? 네. 매일 밤 저한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요. 수진아,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지? 네. 상대방도 저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대답할 때마다 은하의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속하자. 은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씩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힘들 때는 여기서 배운 걸 기억하자. 화가 날 때는 숨을 쉬고, 슬플 때는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무서울 때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약속해요.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가 은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편지를 받은 은하가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 이제 누굴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의 좋은 아가 되고 싶어요. 은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소년원에서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죠. 새로운 아이들도 처음엔 조롱하고 시험해 보려 했지만 결국 은하의 진심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은하가 운동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선생님, 면회객이 왔습니다. 면회객이요? 은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가보니 4명의 젊은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이, 유리, 민서, 수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아이들이었죠. 선생님,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은하를 안았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밝아진 얼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제이야, 유리야, 민서야, 수진아, 어떻게 다 같이? 저희가 계획한 거예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네, 저희 근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리가 앞장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체육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했는데 선생님께 배운 대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더니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대단하다. 은하가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체육대학에 진학했어요.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처럼 마음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다니요.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유리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가 만든 동아리예요. 이름은 마음지킴이에요. 마음지킴이? 네. 저희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이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저희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하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예요. 유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운 아이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바통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이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지금 너희 같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마워.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많이 배웠어.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은 은하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따뜻한 격려였죠. 그날 밤 은하는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퍼져나가는구나. 화면에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조은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